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다시 온라인 주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편각, 복각, 그래서 대륙 이동의 분포까지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3차 시,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뒷부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멘틀 대류와 플론 구조론이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앞서서 지금 뭘 배웠는지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첫 시간엔 뭘 배웠냐면 판, 구조론, 정립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기서의 중요 포인트는 뭘까? 그치? 처음에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점차 이론들이 발달이 되면서 발전을 해가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었죠. 판구조론 정립. 그래서 이 순서와 그 다음에 각각의 주장한 내용들, 증거들 이런 것들 공부하면 되고, 자, 얘들아, 근데 여기서 판구조론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그 기반이 됐던 건 뭐냐면 대륙이 움직인다. 다른 말로 지각이 움직인다. 라는 원동력을 밝혔어요. 그게 뭐였지? 맞아요. 멘틀의 대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지각이 움직일 수 있었나, 어떻게 원동력이 될 수 있었나 하는 멘틀 대류를 다시 한번 차근히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뭘 배웠냐면 대륙, 이동의 분포, 그 다음에 판의 경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자, 대륙이동의 분포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편각과 그치 복각을 이용해서 자, 지구의 그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 자전축의 끝, 뭐라 하지? 진북, 그치? 진북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지작의 북극을 편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암석에 나타난 암석 속의 광물의 그 지구 자기장, 잔류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 복각을 측정하는데 결국 이 복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암석이 만들어졌던, 다른 말로 대륙이 만들어졌던 위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연장선상으로 판의 경계,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지? 이건 우리 1학년 때도 했었어요. 발산, 수렴, 보존. 이 경계들의 그 멘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지각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온라인 세 번째 그 시간에는 멘틀 대류와 이제 플론 구조론을 배울 텐데, 자, 멘틀 대류는 앞서서 계속 얘기를 들었었고 1학년 때도 공부를 했었어요. 자, 멘틀이 상승을 하면 그 위에 있는 지각들은 장력을 받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흩어지고, 멘틀의 하강력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횡압력을 받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멘틀 대류 때문에 위에 있는 지각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이런 경계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화산이라던가 지진이라는 지각 변동이 굉장히 잦았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웠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화산과 지진은 앞에서는 경계에서만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하와이는 어디냐면 얘들아, 태평양, 남태평양 요 밑에 태평양 부근에, 여기 태평양 안에 이렇게 하와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는 굉장히 계속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화산들은 여기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산이 일어나네? 라는 것에 의문을 품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결과 우리가 플론 구조론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건 선생님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질학 파트를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권의 가장 기본적인 직권의 변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는 뭐냐면 판 이동. 지금 우리가 계속 판 구조는 정립됐고 대륙 이동이 이런 식으로 멘틀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결국에 이런 원동력을 다시 한번 힘으로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판의 경계가 아닌 내부에서도 이런 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플룸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요 관련 교과서 같이 펴면서 우리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멘틀 대류 나오는데, 자, 아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멘틀 대류라고 하는 거는 상승을 하냐, 하강을 하냐. 얘들아, 근데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했었지? 앞에서 홈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딱딱한 고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맞아요. 온도 차이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에 이 온도 차이가 뭘 일으키냐면 암석을 약간 녹이고 유동성을 갖게 해서 유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밀도 차이를 불어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도 차이로 인한 밀도 차이로 우리가 이런 멘틀 대류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결국에 얘들아 미안해. 지금 선생님이 집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어. 요거 멈추면 할게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우리 아파트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 점검 중 간헐적으로 비상등이나 사이렌이 경보되어 소음이 날 수 있으니 입주민께서는 놀라지 마시기 바라며 창문 등을 미리 닫아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다시. 자, 보면은 멘틀 내에서, 그리고 멘틀 어디냐면 상부예요. 여기는 멘틀 상부.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우리 뭐라 배웠냐면 연약권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이 연약권 내에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과 그리고 핵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에 의해서 이런 온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살짝 녹이면서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밀도 차이로 인해 상승류와 하강류가 생기게 되면서 위에 있는 지각들을 움직이게 되더라. 자, 근데 움직이게 될 때 판에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얘들아. 그 힘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많은 그 연구 끝에 우리 발표한 4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을 보면은 자, 1번 그림 보세요. 자, 1번 그림은 여기 어딜까? 얘들아, 위치가. 맞아요. 여기가 멘틀의 상승부가 있는 해령, 열곡 부분이에요. 그치? 자, 이렇게 판이 벌어진다.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밑에서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판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힘은 뭐냐면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뭘까? 맞아요. 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력. 그래서 이 장력 때문에 밑에서 고온의 물질이 상승하면서 판을 밀어낸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지각이 이동하게 되더라. 라는 첫 번째 힘이고,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어디 있는, 요거 어디 위치일까, 얘들아? 그치, 여기는 해구예요, 해구. 판이 섭입을 하면서, 자, 섭입을 하면서 작용하게 되는 힘인데, 자, 일단 써볼게요, 해구. 자, 섭입하면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자, 얘 이렇게 두 판이 만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판이 내려가게 되지.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 밑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해구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판을 어떻게 만나게 한다. 이거 무슨 힘이야? 만나게 하는 힘? 맞아요. 횡압력 의미하는 거. 횡압력.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 힘이 밝혀진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해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까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 하나 적어둘게요. 자, 해구에서 판의 이동 속도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둘게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봐봐.
자, 1번은 해령에서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고 굳고 해양지각 만들어지고 밀도가 점차 어떻게 되냐면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경사가 만들어져, 얘들아. 경사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 그치, 중력이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중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력도 판이 이동되는데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됐죠? 3번. 그 다음 4번은 이제 위에 있는 지각과 다른 말로 암석권과 밑에 있는 연약권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요. 이런 마찰력으로 인해서도 판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 4가지. 이 부분은 참고로 말하면 요 부분이 선생님 임용고시 볼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볼 때마다 자꾸 그 시험 때 생각이 나는데, 자, 그래서 그만큼 여러 시험에 나오는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멘틀의 대류 때문에 작용하는 4가지의 힘으로 위에 있는 지각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 판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번 밑에 이제 추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이야, 얘들아. 한번 볼게. 자, 섭입대. 똑같은 섭입대야. 해구가 있는 섭입대인데 어떤 판이 더 이동 속도가 빠를까라는 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긴다. 결국에 밑에서 누군가가 계속 끌어당기면 위에 있는 판의 이동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동하는 판에 해구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알겠지? 그래서 섭입대랑 이동 속도랑 연관된다. 그래서 섭입대가 존재를 하면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봐봐. 자, 여기는 남아메리카 판이고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에요. 자, 똑같이 해구가 존재하지만 남아메리카 판보다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속도가 어떠냐면 굉장히 빨라요. 왜 그럴까? 여기엔 뭐가 존재하지? 맞아요. 섭입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섭입대. 다른 말로 해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이동 속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요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 태평양판이랑 대서양판 중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른 데는 어디일까, 얘들아? 우리 해구가 많이 발달해 있는 판은 어디야? 해양판 중에? 맞아요. 이 태평양판이에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해구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래서 태평양판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구 뭐 있지? 마리아나 해구. 그리고 또 일본 해구. 그리고 위에 있는 알류산 해구. 자, G1을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으로 끝까지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은 딱딱딱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힘들 때문에 어떻게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하는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려면 결국 밑에 있는 상부 멘틀이 움직여야 된다. 자, 움직이는 이유는 뭐라 했지? 멘틀이 움직이는 이유. 이렇게 상승류, 하강류 발생한 이유는 맞아. 온도에 의한 누구 차이? 밀도 차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온도 왜 생긴다? 첫 번째. 그치.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지금 이 멘틀에는 많은 열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그치. 해구로부터 공급받은 열. 그래서 멘틀에 상하부 온도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2가지의 원리 때문에 만약에 뜨거워졌어, 멘틀이. 그럼 어떻게 돼요? 살짝 밀도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가벼우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상승률 생기지? 그러면 위에 뭐가 발생해? 맞아요. 해령이 생성되면서 발산형 경계를 만들더라. 두 번째,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른 고분보다 열이 공급이 잘 안 돼서 차가워졌어. 그럼 밀도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높아져. 무거운 거야. 그러면 멘틀에 하강류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해구, 다른 말로 수렴형 경계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있는 부분에서는 판이 이동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판이 이동하면서 경계가 만들어지지, 얘들아.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면 뭐가 발생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지각 변동.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멘틀 대류로 설명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1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이게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이제 여기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하와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걔 설명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플룸 구조론이에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 왜 생겼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설명 안 되기 때문에 연구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멘틀 내부에서 똑같아. 온도 차이로 인해 뭐가 발생해? 그치? 밀도. 똑같은 거. 밀도 때문에 플룸의 상승이나 하강이 일어나는데. 얘들아, 그럼 결국에 이 플룸은 뭘 의미할까? 온도 차이로 인한 밀도가 낮다. 아까랑 똑같지? 결국에 누가 녹은 거야? 그치? 멘틀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플룸이 뭐지? 라고 하면은 그냥 멘틀 물질 덩어리예요. 멘틀 물질 덩어리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우리가 아까 멘틀 대류는 상부 멘틀이라고 그랬지. 근데 플룸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여기가 핵이고 멘틀이야. 얘들아, 멘틀과 접해 있는 핵은 그럼 무슨 핵일까? 외핵일까? 내핵일까? 맞아요. 멘틀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핵이야. 자, 아까 멘틀 대류 운동은 어디냐면 여기 상부야, 상부. 여기는 하부고. 플룸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멘틀 물질이냐면 요 멘틀 하부와 외핵의 요 경계 부근에서 멘틀이 녹은 거야. 그치? 요 물질이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기둥, 높은 기둥의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는 플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플룸이 뭐지? 라고 하면 멘틀 물질 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자, 얘들아, 플룸은 어디서 생성된다? 멘틀과 핵의 경계로부터 올라오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플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콜드 플룸과 핫 플룸이 있는데 자, 콜드 플룸은 뭐냐면 차가워져서 내려온 애들이야. 내려와서 멘틀로 합쳐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여기 그림 보세요. 자,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이렇게 섭입을 해. 자, 판이 섭입을 하면 이 고체 물질들이 어디까지 이제 딱 오게 되냐면 상부와 하부 멘트 여기에 중간에 모여 있어. 그러다가 점차 위에 있는 판들이 섭입을 계속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는 무게까지 이르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부 멘틀로 파고들어. 자, 하부 멘틀 이렇게 파고들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부 멘틀로 내려오는 순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 그러면 차가운 플룸 왜 만들어졌다? 맞아. 수렴형 경계에서 판의 섭입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디까지 내려온다? 맞아요. 하부 멘틀까지 내려온.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뜨거워진 물질을 뭐라고 하는 거? 위에서 내려온 섭입된 물질을 우리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전 지구에서의 장소를 따지면 어디냐면 그게 아시아 대륙 부근에서 이런 판의 섭입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됐지? 그래서 이 콜드라는 건 뭐냐면 무거워져서 차가우니까 무거워져서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온 물질들이 여기서 이제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콜드 플룸이 됐다가, 근데 밑엔 누가 있지, 얘들아? 그치, 핵이 있을 거야. 핵으로부터도 열을 계속 공급받겠지. 그럼 결국 얘 어떻게 될까? 맞아,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돼? 밀도가 낮아지면서 상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빵 하고 터지는 게 결국 하와인 거야, 얘들아. 요거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 차가운 플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멘틀과 핵의 경계에 이르러서 계속 가열을 받아. 그래서 멘틀과 핵의 경계로부터 공급되는 열로 인해 뜨거워지면 밀도가 낮아지면서 상승을 한다. 결국에 앞서서 했던 내용들이랑 조금 비슷한 거야, 그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태평양, 그다음 아프리카 대륙 아래. 그래서 요거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동아프리카 그 부근에서 우리가 이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 대서양 중앙이로 요 세 가지가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아시아 대륙에서는 판이 어떻게 돼? 섭입을 하면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근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과 태평양, 대서양 중앙에서는 어떤 일? 이거 무슨 플룸이야? 핫플룸이 일어나면서 지금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식의 내려가고 올라오는 이런 식의 전반적인 대류운동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지진활동은 우리가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그냥 상부 멘틀의 대류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만,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은 우리가 플룸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적용 문제 5번 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5번 보세요. 자,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와 ABC 지점을 나타낸 거래. 자, 보세요.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이렇게 만나. 그치? 이거 무슨 경계야? 그치? 수렴의 경계. 섭입이 일어나는 거. 판의 섭입. 자, 섭입이 일어나면 이 지각 물질이 상부와 하부 멘틀에 모여 있을 거야. 상부와 하부 멘틀에 모여 있다 무거워지면 핵의 경계까지 내려가더라. 그러면서 무슨 플룸을 만든다? 콜드 플룸 만든다. 차가운 플룸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 낮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 여기가 내려왔던 플룸이 이제 어떻게 되지? 핵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으면 뜨거워져서 올라간다라고 했지? 자, 올라가는 플룸, 무슨 플룸? 핫 플룸. 뜨거워진 플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거는 그 사이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의 온도는 CBA가 맞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볼게요. 화산섬 하부에서는 압력 증가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압력이 굉장히 높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멘틀 물질이? 아니겠죠? 이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자, 마그마가 빵 하고 터지려면 압력이 감소해야지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 얘들아, 2900 여기 어디야? 멘틀과 외핵의 경계지. 그래서 내핵이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여 생성되는 게 뜨거운 플룸이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야 될 게 뭐다? 멘틀 대류와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교과서로 한 번씩 읽어보고 복습 잘하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봅시다. 자, 고생 많았어요.